다음 동부구치소 수감장소 관련 가짜뉴스, 국가안보, 하이브리드전 관련한 서중요지 진술을 하겠습니다.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소추 의결서 11쪽에 계엄군과 법무부는 동부구치소에 체포될 정치인과 언론인 등을 수감하기 위하여 장소를 마련하려고 하였다라고 기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소추인 측 증거는 갑제 1호증 26, 2024년 12월 6일 JTBC 박창규 기자가 송출한 이유도 없이 빈방 만들라 지시, 계엄의 밤 동부구치소에선이라는 기사 하나였습니다. 이 기사는 법무부가 부인을 하였음에도 관계자들의 증언이 있다는 취지로 기사를 송출하였습니다. 을제 116호증 동부구치소장 박경선의 그런 사실 없다. 기자들의 내피셜이다. 라는 진술조서입니다. 을제 117호증 12월 3일과 4일 동부구치소 입출차 내역입니다. 직원들 외에 외부 차량의 입출차가 없었음이 확인됩니다. 을제 153호증 신용의 교정본부장의 그러한 사실이 없다라는 취지의 진술조서입니다. 을제 155호증 정정보도 기사입니다. 최근 2025년 2월 6일 정정보도가 게시되었습니다. 을제 207호증 언론중재위원회에서 해당 기사에 대한 정정보도, 열람 차단, 동영상 플랫폼 조치 등의 조정이 성립되었다는 회신입니다. 이처럼 이 사건 탄핵소추는 양산된 가짜뉴스들과 선동들로 가결되었음이 또 한 번 확인되었습니다. 국가안보 하이브리드전 관련 서증입니다. 을제 76호증은 2024년 11월 6일 약 4개월 전 민주노총 조정쟁의국장,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조직실장, 기아자동차 직원이자 금속노조 부위원장에 대하여 국가보안법 위반, 간첩죄 등으로 유죄 판결을 한 공소장, 범죄일람표, 판결문입니다. 을제 212호증 2025년 1월 31일 약 2주 전에는 민주노총 경기중부지부 사무차장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공소 제기되었습니다. 판결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판결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북한 문화교류국은 이들에게 전국의 지사를 만들게 하고 북한의 지령을 받아 전민 항쟁을 통한 남조선 혁명의 완수, 북한 주체 사상에 따른 김정은의 유일적 영도체계 수립을 목적으로 대한민국 전복을 위한 실행 방안을 모의하고 국가기밀의 수집 및 지령을 수수하고 민주노총 장악을 통한 노동계 영향력을 확대를 기도하고 물리적, 폭력적 수단을 동원한 반보수, 반미투쟁 조정 및 친북 여론전을 전개해 왔습니다. 북한에서 이들에게 내린 지령입니다. 2019년 1월 24일에 내린 지령입니다. 기아차 화성공장과 광주공장을 장악하라. 주요 통치기관들과 화성지역의 군 관련 실태를 장악하고 청와대를 비롯한 주요 통치기관들에 대한 송전선망 체계 자료를 입수하라. 화성 평택 지역의 해군 제2함대 사령부, 평택 화력, LNG 저장 탱크 시설, 평택 부두 배치도와 같은 자료를 수집하라. 청와대와 검찰, 통일부 등 기관에 자유로이 드나들 수 있도록 인맥관계를 두터이 하라라는 지령을 내렸습니다. 노무현 문재인 지지 세력들이 집권 여당과 정부의 강경 대응, 집단적 대응을 하는 경우 이들과 연대하여 자유한국당 해산과 관련한 범국민적인 단체가 조직되면 적극 합세하여 박근혜 퇴진을 위한 촛불투쟁 때와 같은 반보수 투쟁 역량을 확보하라라는 지령을 내렸습니다. 현재 민중당이 차지하고 있는 울산 동구 지역구를 무조건 사수하는 데 조직적으로 지원하라라는 지령을 내리기도 하였습니다. 여성 노조 단체들을 내세워 자한당은 여성들을 아이를 낳는 도구로 여기는 여성 천시당, 태생적인 색광당, 천하의 저질당이라는 것을 깊이 인식시켜 보수패당에 대한 혐오감을 증대시키라라는 지령을 내렸습니다. 공수처 설치와 선거법 개정을 반대하는 보수패당에 대한 대중의 분노를 폭발시키라. 검찰개혁안의 국회 통과가 실현될 때까지 자한당을 집중 공격하라라는 지령을 내리기도 하였습니다. 4월 15일 실시된 21대 국회의원 300명의 인적사항을 5월 3일 모두 제공하였습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와 부정선거 의혹까지 들고 나오는 미통당 것들의 적폐무리, 선거 부정집단, 반통일 세력으로 배격하도록 항의투쟁하라라는 지령을 내렸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반일
반일 민심을 부추겨 일본과 갈등을 되돌릴 수 없는 지경에 몰아넣도록 하고 선전 홍보 수단들을 이용하여 한반도와 주변 나라들에 대한 핵테러 행위로 단죄하는 기사들을 집중 게재하게 하라라는 지령을 내렸습니다. 아까 차기한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러한 지령과 갈등으로 인하여 후쿠시마 괴담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1조 6천억 원이 투입되었다는 기사입니다. 도쿄올림픽 경기대회 참가 거부, 일본 수산물 전면 수입 금지, 일본 상품 불매 운동 등과 같은 대일 강경 입장을 취하게 하라라는 지령을 내렸습니다. 385쪽입니다. 국가보안법 폐지를 요구하는 청원운동 10만 명이 달성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동의는 간첩 지령에 의한 성과라고 칭송하고 있습니다. 언론 노조를 중심으로 민주언론시민연합과 같은 언론시민단체들과 연대해 조선일보 폐간운동본부를 활동을 진행하도록 하라라는 지령을 내리기도 하였습니다. 윤석열에게 공격의 화살을 집중하여 국민의힘 것들을 궁지에 몰아넣으라라는 지령을 내렸습니다. 윤석열이 당선되어 친미 사대적이고 반민중적이며 반통일적인 보수정권이 들어섰다. 집권 초기부터 윤석열 패거리들에 대한 실천투쟁을 공세적으로 조직 전개하라라는 지령을 내렸습니다. 438쪽입니다. 윤석열과 일가 족속, 측근들의 정치 추문과 부정부패 행위들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면서 법적 처벌을 요구하는 압박 공세를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윤석열 탄핵 투쟁의 불씨를 피우고 제2의 촛불항쟁 때와 같은 대중적인 항거 기운을 조성하라라는 지령을 내렸습니다. 450쪽입니다. 보수 텃밭인 영남에서 김땡땡이 국민의힘 후보를 꺾고 당선된 것은 영업 일부와 진보 사당이 후보 단일화를 통해 이룩한 쾌거이다라고 칭송하였습니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 추모 시민 촛불 집회를 개최하여 박근혜의 탄핵을 이끌어낸 2014년에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투쟁과 같은 정세 국면을 조성하는 데 중심을 두고 촛불 시위와 적극 결합하여 역도놈의 퇴진을 요구하는 항의 투쟁들을 전개하라는 등의 지령을 내리고 실천해 왔습니다. 이와 같이 민주노총 간첩 판결문에는 최근 몇 년간 우리 사회에서의 갈등이 모두 간첩들에 의한 지령에 의해서 움직인 지령문에 담겨 있음이 확인됩니다. 의제 77호증의 1, 2는 2024년 12월 19일 이화영 대북송금 사건의 판결문과 보도자료입니다. 반국가 단체인 북한에 수백만 달러에 달하는 대규모의 자금이 흘러들어갔고 조선노동당에 지급되었다는 취지의 증거입니다. 의제 210호증입니다. 대북송금 유죄 확정에 대한 이재명 사법 리스크에 대한 기사입니다. 의제 78호증의 4, 2018년 5월 10일 문재인 전 대통령이 신경제구상을 담은 USB를 김정은에게 전달했고 그 영상 속에 발전소와 관련된 내용이 있다는 취지의 기사입니다. 의제 78호증의 3, 이 USB와 관련하여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이 월성 원전 1호기 감사 직전 북한 원전 지원을 암시하는 파일을 삭제하는 사건이 논란이 되었으며 의제 78호증의 5, 2022년에서야 이 USB를 통일부에서 제작한 것이 밝혀졌습니다. 의제 78호증의 1, 그래서 이 USB에 대하여 어떠한 정보가 북한으로 넘어갔는지 정보 공개 청구를 하였으나 거부 처분을 당하여 취소 소송을 하였고 해당 USB에 담긴 정보가 국가기밀 중 상급기밀에 해당함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의제 78호증의 2, 이 사건에 대하여 문재인을 간첩죄 등으로 고소하였으나 각하되었고 그 각하된 이유는 이미 북한 김정은에게 건네주어 현재로서는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의제 79호증 2024년 9월 30일 불과 5개월 전입니다.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14년이 선고된 청주 간첩단 사건의 판결문입니다. 이와 같이 지금 현재도 간첩들이 압력을 하고 있고 계속하여 공소 제기 판결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국가보안법 폐지 운동이 계속되고 있고요. 의제 81호증입니다. 북한 해킹 조직 김숙희가 10년 동안 현재까지 사이버 공격을 해왔고 국가정보원, 외교부, FBI 등이 공조하여 한미 정부 합동 보안 공고문을 발표하였다는 기사입니다. 저희가 하이브리드전과
한 김숙희 관련해서 어떻게 우리 국가 안보를 위협하였는지 여부를 밝히기 위해서 현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국에 대한 인증등본 송부촉탁 신청, 그리고 외교부에 대하여 문서 제출 명령 등을 신청을 하였으나 현재에서는 모두 기각을 하였습니다. 을제 82호증입니다. 중국인 유학생 3명이 2년간 군사시설을 촬영해왔다는 뉴스입니다. 을제 203호증의 1 내지 3은 1심의 국가보안법 간첩사건의 1, 2, 3심의 판결문입니다. 을제 203호증의 4는 박선원 현 민주당 의원, 전 청와대 안보전략비서관이 1심의 사건이 연루되었음을 암시하는 기사를 썼다는 이유로 언론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했고 승소했다는 기사입니다. 다음은 여인영으로부터 23시 06분경 국회를 봉쇄하고 있다고 위치 추적을 받았다는 홍장원의 진술이 거짓일 수밖에 없는 증거입니다. 을제 137호증의 1, 방첩사 배정효가 국회로 순차 출발한 시간이 국회로 순차 출발한 시간이 00시 40분, 순차 도착한 시간이 1시 20분경이라는 점, 을제 137호증의 2, 을제 137호증의 2, 방첩사 구민의 중령이 국방부 조사본부 이상민에게 12월 4일 1시 3분경에서야 국회 수소충전소로 오십시오라고 말하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을제 137호증의 3, 박창균 영등포소 형사과장은 23시 01분경에서야 비상소집 출근을 지시하였고 00시 18분경에서야 국회 수소충전소로 이동할 예정이라는 상황입니다. 홍장원에 대해서 저희가 증인신문이 종료하고 나서 이러한 순차 출동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증언이 되자 마치 축차 검거가 순차 출동과 축차 검거를 순차 출동과 혼동하여 섞어서 일반으로 하여금 오인을 하게 하는 기사들이 많이 송출되었습니다. 출발 지시도 받기 전에 국회를 봉쇄할 수 있을 수는 없는 일이므로 홍장원의 진술은 거짓일 수밖에 없습니다. 을제 129호증 홍장원의 진술 조서입니다. 홍장원은 조태용 국정원장에게 대통령께 전화를 받았습니다. 대통령님께서 원장님이 미국 출장을 가셨는지 아셨나 봅니다. 라고 명확히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을제 167호증 조태용의 경찰 진술 조서입니다. 조태용도 홍장원이 원장님께서 해외에 계신다고 생각하여 대통령께서 저에게 전화를 하셨다라고 진술하고 있어 대통령이 홍장원에게 전화한 이유가 조태용 국정원장이 미국에 있는 것으로 인식하여서임을 명백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잠시만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선물 하나를 준비했는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뉴스만 평소에 잘 챙겨보셔도 돈이 되고 돈을 벌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은 여기 보시는 삼성전자 뉴스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니면 정치인들의 뉴스, 날씨 뉴스를 보고는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냥 뉴스만 보고 끝내는지 아니면 이 뉴스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고민하고 계시는지를 되물어보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지금은 반도체 섹터를 눈여겨보셔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썸네일들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반도체 내용이 이슈가 됐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한다? 반도체 관련주들은 뭐가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은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리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부자들이 봤을 때는 이슈가 곧 돈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항상 이런 사회적 이슈를 관심있게 챙겨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지난번에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 내기 이벤트를 진행했었죠.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을 했었고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구독이라고 보내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반도체 관련주 중에 가장 크게 급등할 딱 한 종목, 많은 종목도 아니라 한미반도체 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추천드렸어요. 그러면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정확히 얼마에 매수해야 하는지 그리고 수익률이 어느 정도 나왔을 때 팔아야 하는지를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었는데 지금 실제로 어떻게 되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 문자 발송으로 이 한미 반도체를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이렇게 5배 이상 어마무시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100만 원만 투자를 했어도 무려 500만 원이 넘는 수익금이 생긴 거죠. 그래서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한미 반도체로 수익을 내실 수가 있으셨을 텐데요.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도 2024년, 2025년 계속해서 기대해볼 섹터는 AI입니다. 그 중에서도 AI 반도체는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미래성장 산업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AI 반도체 종목 중에 앞으로 크게 대장 역할을 하면서 10배 이상 급등할 수 있는 텐베고 종목을 지금부터 열심히 추적해야 한다는 겁니다. 큰 돈을 투자하지 않더라도 월급의 일부분 아주 소액이라도 이 종목을 모아가야 수백 %의 수익률을 손에 쥘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이 유튜브 또한 AI 반도체와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고 반도체야말로 대한민국의 핵심 산업으로 앞으로 더더욱 시장은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도 뭘 보내드리고 있냐면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AI 반도체 관련주 중에 앞으로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급등할 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문자 발송으로 종목명과 사고 파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릴 건데요. 그 문자를 받고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돈 버는 연습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혹시라도 나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주식하시는 지인분들에게 말씀을 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연세가 있으셔서 투자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을 자녀분들에게 한번 사봐라. 이걸로 한번 수익을 내봐라. 이렇게 조언을 해주실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나도 이번 종목이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누구나 상관없이 그리고 어느 시간대나 상관없이 부담 없이 010-2514-5930번으로 구독이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에도 똑같이 무료 추천 급등주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제 번호 010-2514-5930번으로 구독이라는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이슈를 통해서 돈 버는 연습을 해보실 수가 있는 거고 제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부담 없이 신청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면 저는 다른 것은 하나도 바라지 않습니다. 제 채널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라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